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장 마감 직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12조 원의 규모의 잭팟이 터졌습니다. 관련 공시를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포드 상용차향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금액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12조에서 1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폼팩터 같은 경우는 파우치가 현재 유력한 상황이죠. 사실 뭐 폴란드 쪽에서 생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공장이 폴란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파우치를 우리가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의 유력한 현재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어디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조 관련된 이 공급 계약 이슈 그리고 기사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빠르게 수혜 기업, 간단하게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천천히 영상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공급 계약 나온 이슈 두 개 살펴볼 건데, 사실 내용은 여기 뭐 적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판매 공급 지역이 어디인지 누구랑 계약을 진행을 했는지에 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상대는 말씀드렸던 포드입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유럽이고요. 시작일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납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규모에 대해서는 75기가와트시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기차라고 나와 있지만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전기차가 아니라 이 포드의 상용차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위의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시작일이 2026년도 10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공급계약 규모는요 34기가와트시로 최종적으로 두 개 합치면은 대략 109기가와트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규모를 환산을 해보면은 12조 원에서 한 15조 원 규모가 되지 않을까, 현재 시장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이 셀 판가에 대한 하락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공급 계약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함께 보면서 자세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면서 관련 기업이 어디인지까지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솔루션이 포드 상용차용 이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약 13조 원의 규모 계약이고요. 쭉 내려서 좀 살펴보면은 계약한 배터리 전체 물량은 이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고, 109기가와트시는 전기차 상용차에 약 100만 대 탑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업계에서 이번 공급 계약 금액이 12조에서 13조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급 계약은 사실 기사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왜냐면 판가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10조에서 거의 한 15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은 지난해 양사가 추진했었던 이 터키 배터리 합작법인의 이 공급 물량과 신규 추가 수주 물량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회사가 2023년도 초에 이 튀르키예 앙카라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을 했으나,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기존 생산 공장에서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 공장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전기 상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비교를 했을 때 차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많은 상황이고, 평균 운행거리가 길다. 그리고 모델 교체 주기 또한 길기 때문에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고출력과 잔수명 등의 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프리미엄 배터리를 선호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저가 배터리, 뭐 LFP 배터리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뭐 3원기 배터리를 채택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로는 평균 단가가 높고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 단가가 일단 높다고는 되어 있지만 일단은 세일 가격 자체가 매년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판가가 뭐 올해 24년도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10조에서 15조 원이니까 26년도, 27년도에는 이 셀 가격의 판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가격으로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은 일부 이 규모 자체는 계약 금액 규모 자체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뭐 딱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생산 공장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유럽 쪽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이 이 파우치형이죠. 그리고 규모 자체가 25년도 예상으로 봤을 때 115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입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사실 파우치형만 생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폴란드에서 이제 뭐 공급을 진행을 한다, 뭐 이러한 생산을 진행을 한다, 이런 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의 무조건 파워치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기가와트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34기가와트시의 배터리에 포드에 공급을 진행을 한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파우치형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율촌화학이죠. 율촌화학. 사실 최근에 이 율촌화학이 진짜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일단 차트를 좀 같이 보면은 어,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별다른 이슈 없이 갑자기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죠. 이게 외국인 수급이랑 이제 기관 쪽 수급이 들어왔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됐는데 3거래일 동안 거의 25%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좀 해보면은 파우치형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나올 게 있을까? 저는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마감 직전에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시간에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3% 정도 지금 시간 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율촌화학이 과거에 이제 7월 말에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18%까지 회복세를 보였었는데 이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이냐면은 얼티엄 셀즈 3공장 얼티엄 셀즈 3공장이 중단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 율촌화학이 그 계약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계약에 대해서의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율촌화학에서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하락만큼의 회복세는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 이제 악성 물량들이 좀 많은 매물대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이렇게 좀 빠르게 회복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관련 이슈가 율촌화학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밑꼬리를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확신이 있게끔 이 율촌화학의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율촌화학 쪽에서의 이 공급 계약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와야지만 좀 더 강한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율촌화학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얼티엄셀즈 관련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 계약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율촌화학의 뭔가 추세적인 부분이라던가 실적이 좀 우려됐었던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이 파우치형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을 좀 말씀을 다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풀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료를 준비를 한 후에 좀 더 정확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영상을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LG 에너지솔루션의 공급 이슈 소개와 그리고 율촌화학에 대한 파우치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